1분 정도 하시고. 네, 오늘은 268번째 그리고 2020년 첫 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2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처음 열는데 1년 안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뤄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종시가 금년 사자성어로 마부정제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은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성과에 감주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정진해서 촛불민주주의가 바짝 꼽히는 대한민국 제1의 시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고 또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회 세종 의사당 등과 같은 주요 업무도 추진해서 우리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착착 완성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시민 모두가 또 편리하고 또 안전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시는 그동안에 이제 큰 과제들 중심으로 우리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는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편, 문제점 등을 시민 삶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그동안에 실무선에서 해결하도록 했던 그런 사항들도 그런 문제가 반복돼서 시민들이 느끼는 큰 사항이라면 제가 정부 직원 적극 나서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시민 감동 한해를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감동 특별위원회를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꿈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사당 설치를 추진하고 또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글로벌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또 세계행정도시 연합 가입국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다정동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개청이 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 시스템을 돌려서 복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그동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을 추진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시민주권대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립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신문 시답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평소에 시정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들을 질의하고 또 시장이 답하는 신문 시답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편리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 생활권
스마트 도시 국가 시범도시 조성에 맞춰서 이 세종형 스마트 도시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마트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영국 표준협회의 스마트 도시 국제 인증 4단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신성장 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관제센터, 첨단 도로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자율차 연구 개발과 상용화의核心 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구센터와 바이오 활성 소재 센터를 개소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 건립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밀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올해도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를 설치해서 이를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창업이 용이한 지역경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움센터, 창업빌, 찰린지랩 등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의 모든 주기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종 창업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우리 시 지역 학회인 여민제언을 최초로 발행하게 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1년 뒤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권 산업 클러스터가 중심이 될 스마트 그린 산단, 벤처밸리 산업 산단을 조성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4차 산업과 첨단 산업을 적극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다 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시민문화공동체 구축하고 문화도시 비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와 시민 참여형 특화거리를 구성하고 서울 세종문화 문화관, 시청자 미대센터, 음악 창작소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도시건축 박물관 건립 등 국립박물관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수도 이상에 맞은 박물관 단지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관광 부문과 될 김종수 장군 역사 테마공원 2단계 사업과 장욱진 아백 생가 복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 그리고 대평동 종합운동장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금강 스포츠공원, 유효청 체육공원 등의 하천 스포츠공원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24년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그리고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설될 복컴의 공공도서관을 구성해서 책 읽는 도시 세종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책임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24개소를 2년 중에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유아 나눔터와 가족 품앗이 그룹을 확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의 어린이집 지도 전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남세종 아름동의 건설 중에 있는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 또 청년 공감 회관 등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고운동 모두 놀이터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 등 57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서 시민 공감형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따뜻한 길을 실천해 나간다는 목표로 지난해 말 실시한 세종시민 복지 기준 2.0의 10개 영역 69개 과제를 확정 지은 바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과제들을 확실히 이행해서 모든 시민들이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시의 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생활권의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준공됩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 인프라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치매 전담형 공립요양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6월에 세종 충남대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달 중으로 친환경 전기 굴절버스를 운행하고 내부순환 BRT를 5생활권, 6생활권까지 완전 대중해서 생활권 간 이동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투르타의 운행 지역을 지금 장군면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행 지역도 점차 확대하고 또 세종형 플랫폼 택시 운행에 대해서 지금 택시 회사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상반기 중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과 아파트 출입구 등에 스마트 공영 자전거 뉴어울림 대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민간 전기 자전거도 지금 200대 시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대를 확충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교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TX 세종역과 I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를 좀 실시하고 지난해 발표한 대전 세종 광역철도 계획 등을 담아서 우리 세종시 중장기 철도망 추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TX 세종역은 최근에 언론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 경부선 내판역 인근에서 세종청사까지 약 10km 구간에 일반 철도 그러니까 경부선 지선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잠정적인 중간 검토 결과 세종역과 세종청사를 서울역과 세종청사를 약 70분 정도에 이동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구간 중 세종 안성 구간의 공사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청주 고속도로 건설, 조치원 연결도로, 또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 대회와 국제안전도시 협의회 사업총회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신흥지구 그리고 백천지구, 산수지구 등 내이용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또 공공건축물, 또 공공시설
내진 보강률을 91%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절감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 공사와 비용 문제에 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해서 언론인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과 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수량 및 수질관리 인프라 개선 사업인 스마트 워터시티 사업을 마무리 짓고 상수도 통합방지센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인 고복조수지 조성 사업을 지금 2단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3단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세종시계에 있는 순환형 블랙길과 오봉산, 운주산 블랙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군 119 안전센터와 119 특수보조단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길 안내와 빠른 출동을 위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과 긴급 출동 119 스마트 경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세종시를 균형 발전 모범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입니다만 읍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접목한 청춘유치원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상가와 생활문화 거점 시설을 운영하고 상리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과 전이면 조경수 플랫폼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구강면 청소년 문화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 생활권에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개장하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4호점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종농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지정보와 토지 이용, 보조금 지원 현황 등의 정보를 스마트 농정관리 시스템에 담아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농촌 테마공원 오도리파크 조성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선도도시에 걸맞게 충청권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국가 균형발전 선언 16주년입니다. 이 기념식과 완브라스턴 혁신도시 회의를 연계해서 개최토록 함으로써 이 세종시가 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목표를 세우는 만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정을 열심히 반영해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세종 시민 여러분과 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또 아낌없는 협조를 나누겠습니다. 또 최근 관련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시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발생한 데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시는 지난 2일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개소한 신생아의 보호자로부터 이 로타 바이러스에 아이가 감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조리원에 소독 관리, 신생아 건강 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아픈 아이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측에서는 1월 9일 오늘까지 조리원을 전격적으로 폐쇄토록 한 바 있습니다. 감염된 아이는 모두 8명입니다. 이 중에서 세 아이는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많이 호전돼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심각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또 해당 조리원이 또 지난 3일 새벽 다수 신생아가 로타 바이러스 감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이를 확인하고도 보건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들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서 감염 신고 결정성이라든지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 기록 관리,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호자 보건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안전한 출산 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이 수도권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총 인구 전국 인구 5,184만 9,866명 중에서 수도권 인구가 2,592만 5,799명으로 50%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것은 최근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받아들였던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 문제가 완화되고 역주행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1970년쯤입니다. 1970년에 수도권 인구가 28.7%였고 80년에는 35.5%, 90년에는 40.8%, 2000년에는 46.3%, 2010년에는 49.2%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과 우리 또 세종시 건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가 나타났던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수도권 집중이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50% 돌파가 국가적 위기라는 것을 절감하고 전국이 도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수도권에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방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수도권 집중 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 문화 등을 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또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시민들의 질문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시문시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질문 중에서 두 건은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소방 헬기 도입 건의와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도입 건의에 대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방 헬기가 없습니다. 사고나 응급 환자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근 기관의 소방 헬기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세종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소방 헬기는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 헬기를 꼭 도입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통해 농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한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거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임대한 농기계를 운반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농기계 운반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소방 헬기 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진짜 인구도 늘어나고 수요도 소방 헬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방 헬기 도입을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는 당장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이런 일을 위해서 소방 헬기가 필요한데 소방 헬기는 이제 구입비가 한 200~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 비용도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소방 헬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한 5건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보면은 1년에 한 건 정도이기 때문에 소방 헬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소방 헬기를 광역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전국 소방 헬기 공동 이용 협약과 본부처 응급 구조 헬기 공동 이용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활용을 해서 인근 유관기관 헬기를 이용을 하면은 10분 이내에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 직접 소방 헬기를 갖추고 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응급 상황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또 화재라든지 또 응급 환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소방헬기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는 주로 이제 농가가 많은 농촌 지역, 면 지역 4곳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일부 고령농이나 또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들로부터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도 필요하고 인력도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4곳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한 것은
농촌 지역 현장 가까이에 농기계 사업소를 두는 것인데 이동 서비스를 두게 된다면은 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좀 한 군데로 모은다든지 이런 것도 또 검토가 돼야 될 것인데 이제 어느 쪽이 더 좀 효과적인 것인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곽이 편리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런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 반영 시까지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